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해서 구성한 최초의 집단 영농 이민단이 남미 브라질 땅을 밟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한국인 첫 집단 이민 60년을 맞아서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황인상 총영사를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총영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인 첫 집단 이민 60주년을 맞아서 상파울루 주의회에서 기념식을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예. 지난 2월 12일이 한인의 브라질 이민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상파울루 주의회 의사당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요. 네. 우리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도 포함하고 또 우리 주요 한인 단체장들, 한인회장 포함하고 그리고 주의회, 상파울루 주의회, 그다음에 상파울루 시의회, 각계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단, 그다음에 치안 고위 인사들도 아주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브라질 정계 주의회 시위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고 해 주셨습니다만 이 외교단에서도 왔다는 건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온 것 같은데 우리 한인들 위상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파울루시 같은 경우는 한 외교관이 총영사관이 한 100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100개. 네. 미국, 일본 주요 우리 한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총영사들이 다 참석을 했고, 특히 또 우리 주의원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위원장 아주 정계 실력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축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특히 또 우리 한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그간 많이 기여를 해온 거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를 하고 또 한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선진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한국이 브라질의 모범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은 자타공이 이제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인 1963년생 한인도 참석을 했고 감사패를 받은 이민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번에 60주년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을 맞는 이제 기념식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초창기 이민 1세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인 사회가 발전이 된 건데, 63년생 한인의 경우에는 이제 63년도 2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민이 산토스항에 이제 도착한 날인데, 네. 그때 이제 성이 양신데 양 엘로이사라는 분이 그때 이제 어머니 이제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산토스항에 도착을 했을 때 6개월, 임신 6개월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4월 5일 날 출생을 해서 첫 번째 이제 한인 2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받은 한인들은 이제 주로 1세대들. 처음에 우리 한인들 고생했을 때 60년 전에도 이미 우리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미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공포로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 우리 한인들 정착할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다 감사장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 이민 6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민 일기. 총영사님도 시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민 60주년 다큐멘터리는 이제 저희 총영사관에서 중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제작을 진행을 해서 이제 초벌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그 일부만 이제 잠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모두 합쳐서 한 1시간 한 45분 정도 분량입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양이 많아서 1시간 반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3월 말경에 이제 자막 같은 걸 다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으셨나요?
그 이민 위기에는 이제 초창기 우리 그 왜 이민이 시작됐는지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흑백 화면으로 그 이민이 그 배를 탔을 때 그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장면도 있고 초기에 이제 도착해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언어 문제도 있고 또 갖고 온 돈도 별로 없고 또 결국 이제 농장에서 하는 것도 생활하는 게 실패해서 또 상파울루 시로 와서 그 일반 노동자로서 또 생활하면서 결국은 이제 의료업을 일으킨 그 과정.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이제 정착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차세대들 이제 주류 사회에 이제 진출한 차세대들에 대한 또 소개도 좀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간에 우리 1세대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 현 세대 그리고 차세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인터뷰를 중심으로다가 잘 담아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60년을 좀 결산을 하는 미래지향적이지만 그런 거가 이제 우리 한인들 현재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은 보시고서 감회가 상당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초벌 그 1시간 45분짜리를 봤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울면서 봤을 정도로 그 인터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뷰 중에 그 농장에 깊은 꿈을 안고서 농장에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모두 울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언하는 것서부터 그 하여튼 어려운 시절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만 초창기 그 어려운 시절들이 인터뷰와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아주 가감없이 소개가 돼서 우리 저 한인들 1세대, 2세대 그 감흥이 아주 클 걸로 생각되고 우리 차세대한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63년 2월 12일 이제 이때 첫 발을 브라질에 내디딘 건데 그 이민자들이 지금 1세대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예, 지금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요. 현재 그 우리 브라질 내 한인들이 3만 5천 명으로 저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이 한 4천 명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 이민자들, 그다음에 70년대 또 기술 이민자들 합치면 이제 되게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 4천 명 내지 5천 명 정도 저희가 아직 그 생존해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드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이 집단 영농 이민단을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집단 이민을 하게 됐고 브라질 경우에는 몇 분이 가셨는지 이런 상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사실 브라질 이민이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한 첫 번째 공식 이민이 됩니다. 네. 그 63년도에 이제 첫 이민자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전쟁 나고 완전히 그 잿더미가 되고 아주 빈곤한 그런 삶이 이제 지속되면서 그 한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해외 이주법이 62년도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외국 이민의 길을 모색을 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브라질이 이제 성공하게 된 케이스가 됐고 그때 63년도 도착 당시는 모두 103명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보면 17개, 17가족, 그 다음에 103명이 이제 첫 번째 이민으로 오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분들이야말로 좀 전에 그 청년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농장이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일하기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생활이 보통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1인당 200불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해놔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어떤 현지 엘리트들인데, 이게 와서 농장에서 이제 농장 인력으로 왔는데, 일단 기술도 없고, 또 땅도 또 척박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생활이 아주 그 공부한 지경이었죠.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이제 먹고 살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농장에서 적응을 못해서 또 애들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도시에 와서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또 브라질에 의류업 시장을 석권했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뭐 그냥 와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농업 이민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파울루시로 이제 다 근교로 다 이주를 하고 또 이제 다 뭐 언어가 필요 없이 이제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류 쪽이 제일 이제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인들 손재주도 좋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재봉틀 같은 것을 이제 옷을 이제 수선해서 팔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의류가 특히 이제 여성 의류 쪽에서 한인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의류 산업은 뭐 한국 이민자들, 그다음에 한국 동포들, 교민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네네. 그렇게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소위 그 옷에 목하고 머리 나오는 데하고 이제 두 팔 나오는 구멍만 있어도 팔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잘 팔려가지고 이제 부를 많이 이루셨는데 이제 저가 이제 대중적인 일반 그런 품목에만 이제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가 되면서 또 경제 위기가 되면서 외국에서 이제 또 대규모 또 이제 그 저가 상품이 또 들어오고 그렇죠. 또 이제 세계적인 또 패션 브랜드들이 또 브라질에도 진출하고 또 현지에서 그 브라질 현지 로컬 브랜드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별로 이제 창의성이 필요 없는 일반 대중적인 품목에 이제 한인들이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 상당히 정체기를 겪게 됐습니다. 네. 브라질에 지금 한인들이 한 3만 5천 정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브라질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미국으로 가거나 또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거나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목적지로 여기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브라질에서 어느 정도 또 사업에 또 성공을 거두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미국으로 재이민을 가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또 다시 또 돌아가시는 여기민 현상도 조금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또 65세 이상은 또 한국 국적 취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노후를 또 한국에 보내시겠다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역시 현지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현지 주류 사회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느냐 이런 거가 바로메터가 되기도 하는데 브라질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한인들도 많이 늘었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포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신세대들이 또 성장 과정에서 또 이런 포도 이제 능숙하고 하면서 또 벤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료계, 법조계 이런 전문 직종, 그다음에 또 예술계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하면 한인타운 봉해치로가 생각나는데 저희도 가끔 이제 이쪽하고 인터뷰 해봅니다만은 코로나 때 아주 어려웠는데 요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인구가 저희가 브라질 한인 인구가 4만 7천 명이었는데요. 2019년에 2021년에는 3만 5천 명으로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게 문도 닫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정상화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또 능가하는 수준으로 특히 한류 측면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한국 드라마,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이제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봉해지로는 중남미의 한류의 중심지가 됐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요일에 만나는 화제의 인물, 주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황인상 총영사님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